오늘은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아직까지 아내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고요. 지금은 현장 가는 건데, 외부 제가 일전 잠깐 말씀드린 세류동에 있는 신축한 상가주택이 있는데 4층짜리, 거기 외부 주차장에 스카이 어닝이라고 해서 비를 안 맞도록 건축주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찾은 것이 이제 스카이 어닝이라고, 지붕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냥 어닝인데 사각 액자 프레임이 져져 있고 각 칸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 PVC 원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막아주고 열고 개봉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 시공하러 가는데 지금 시간 8시 2분 정도 됐는데 시공자들 8시 15분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도 살살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겨울이라 그런지 해가 늦게 떠요. 지금 8시인데도 약간 좀 어두워. 7시에 일어났더니 껌껌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한 5일 동안 천안에 있는 천암내를 가서 있다가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저 나이 지금 고2 정도 되면은 친구들이랑 좀 놀아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되고, 우리 작은 놈은 그러거든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뭐 롯데월드도 갔다 오고 산에도 갔다 오고 쇼핑센터도 갔다 오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잘 노는데, 우리 큰 놈은 집구석에서 지금 맨날 강아지만 껴안고 있으니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뭐 별다른 큰 문제는 없으니까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둘째처럼 밖에 나가서 좀 활동적이고 여러 사람 만나고 저 나이에 해볼 수 있는 거 그냥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렇게 단조로운 생활을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나나 와이프나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고는 키웠는데 아이들이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 뭐 하긴 나도 고3 아니 고1 고2까지는 좀 내성적이어서 반에서 나의 존재감이 거의 아이들한테 인식되지도 않았을 정도니까, 한 반학기 정도 돼서야 어떤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우연히 운동장에서 만났는데 너가 우리 반이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난 상태가 안 좋았지. 근데 고2, 고3 때 성격이 바뀌었어요. 친구들도 잘 만나기도 했지만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만나고 있어요. 나이 50인데도 벌써 몇 년이야. 33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의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몇 년이야? 36년 이상을 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 놈들이라, 그 놈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뽀배라고, 당시에는 그 청계천에서 야동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사서 봤잖아요. 우리 나이 때 아마 아재들은 알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포르노 배우 남자하고 나하고 닮았다고 그래서 별명이 뽀배라고 어떤 놈이 지어줬는데, 그게 진짜 우리 효원고등학교, 그때 당시 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좀 내가
그 별명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성격이 좀 바뀌면서 애들하고 많이 어울리게 되고, 내성적이던 생각이 많이 외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뭔가 좀 진취적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지금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도움들이 됐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큰아들도 뭔가 좀 전환점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내년부터 그 특성화 교육이라고 해서 수원 영통에 있는 무슨 강아지 미용 쪽을 다닐 건가 봐요. 거기 다니면서 이제 실습을 하고 1년 내내, 학교는 간혹 몇 번 나가나 보더라고. 근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뭔가 느껴서 우리 큰 아들도, 세민이도 좀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뭔가를 좀 많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른스러워지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 이 특성화 교육이라는 것도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었는데, 이거를 내가 그때 바쁠 때였긴 한데,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바쁠 때였긴 했는데, 아빠랑 그래도 앉아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특성화 교육 분야도 많고 종목도 많으니까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아내랑 우리 큰놈이랑 그 애견 관련 미용 해갖고 면접도 보고 오고 뭐 합격했고 뭐 등등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열받았던 게, 내가 아빠랑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의논을 해보자 얘기도 했었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이제 아빠잖아요. 아빠잖아. 그리고 남편이고. 근데 나한테는 뭐 일절에 그런 거 없이 자기들끼리 다 해버리고 온 거야. 너무 서운하고 너무 화가 났었어. 그래서 밥을 먹다가 또 밥 먹다가 그걸 알게 됐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진짜. 뭐 아빠로서 역할도 못한 것 같은 자책감, 그리고 무시당한 것 같은 거, 아내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 바람에 아내에 대한 분노, 뭐 서운함, 그리고 뭐 여러가지 감정이 뒤섞이면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그래서 올라가 있다 큰아이들을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했지. 난 네 아빠고 너 인생 선배고 등등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얘기했더니, 아들놈이는 얘기했었다고 하면서 뭐 멋저거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올라왔어.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이기도 했지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와이프한테도 핀잔을 줬지. 너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에 가정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냐, 내가 도대체 뭐 어떤 역할이고 내가 뭐냐 했더니, 얘기했던 거고 자기도 잘 몰랐던 건데 가서 하고 온 것 뿐인데 뭐가 문제냐 식으로 나한테 애 앞에서 따지고 들더라고. 내가 너무 열이 받은 게, 계속 부탁을 했거든. 진짜 근래에만 부탁한 것도 10번, 10대 번이 넘어. 제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나한테 핀잔 주거나 따지고 들거나 하지 말아라, 나의 훈육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이들도 헷갈려 할 거고 내가 떠드는 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 않느냐. 아빠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그게 틀렸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따지고 드니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내 와이프가 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날 또 대판 싸우고 결국은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난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안 풀리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별것까지 온 거지. 내가 잘못한 건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던 내 나이 때
부모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 생각이 틀린 건가? 댓글 달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와이프는 전혀 인지를 못해. 내가 뭘 서운해하고 화가 나는지를 몰라. 암만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얘기하다 보면은 와이프 흉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냥 사실이야. 내 입장에서는 지금 별거 상태이니까 당연히 자꾸 얘기가 그쪽으로 기울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이야. 너무 화가 나. 이제는 너무 서운하고, 와이프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게 다 사실이거든. 아무튼 조금 있다가 현장 가서 다시 촬영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걸로. 이상. 이제 자리 잡고 시작은 하고요. 앙카는 일반 앙카를 갖고 와서 이제 스텐 앙카로 바꾸라고 해서 스테인리스 앙카로 사용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일반 앙카는 뭐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밸브 녹이 나서 나중에 부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용 공사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스텐 앙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앙카 받기 전에 실리콘 충진해 갖고 나중에 누수 위험도 없게 만들고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이 제가 올 4월 초, 4월 말 정도 착공해서 9월 말 정도 끝낸 건물이에요. 이렇게 돼서 원래는 단독주택이 있던 자리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1층 상가, 2층에 3룸 하나, 2룸 하나, 3층, 4층 주인 세대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죠. 이 나무를 빼지 못한 이유는 이 땅이 안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반 부셔서 건물 짓는 데만, 안반을 까서 터 다지고 기초 잡는 데만 한 3주는 시간을 허비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공사 중에 하나가. 여기는 이렇게 타공판에서 이쁘게, 지대가 높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2층이고 저기가 1층인데 2층이 1층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타공판에서 프라이버시 지킬 수 있도록 가림막을 하나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이제 에어컨 배관을 다 매립시키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외기들 다 배치했고요. 이렇게 모두 파벽돌로 지은 건물인데 코너석을 다 써서 언뜻 보기에는,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진짜 벽돌 사용한 줄 알 거예요. 이게 코너석이에요. 이렇게 코너석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파벽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벽돌 같이 시공이 다 됐죠. 이렇게
전망이 좋아요. 올라가서 보면 1층은 주인이 직접 사용하시는 사무실이고 2층은 이 세입자들 이미 한 명 들어와 있고 3층 4층 주인 세대, 그리고 주차는 4대. 보시면은 저것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옥상 올라가는 계단 발판을 그레이팅 발판으로 했어요. 물이 고이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따 사진 같이 첨부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레이팅이 보이죠? 망사 철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주인 세대. 옥상이 꽤 넓어요. 한 20몇 평 되는데 거기를 이제 텃밭으로 사용하신다 하셔가지고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 계획 잡았다가 이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아니 일을 하고 있는데 심심해서 이제 작업 지신 다 해놨고 뭐 할 게 없어서 이렇게 구경을 좀 시켜드릴게요. 여기가 202로 세입자 들어와서 계시고 202는 현재 비어 있어요. 설계사가 맨 처음에는 이 똑같은 면적을 1.5룸 정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수정을 시켜서 1.5룸은 아니다, 내가 보기엔 3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해서 3룸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현장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설계사보다 공간감에 제가 더 많은 것도 일부 있어요.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고, 이걸 약간 대각으로 배치한 이유가 문이 간섭이 안 걸리게끔. 화장실 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 바깥으로 빼시는데 안으로 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습기라든지 물이 떨어졌을 때 턱을 잡고 안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바깥에다 걸치면 바깥으로 물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하면 항상 물이 고이고 몰딩도 썩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으로 문을 열게 만들어요. 아이고 차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 되는 거죠. 타공등이 심플하고 이뻐서 전 타공등을 많이 써요. 여기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테레비 걸어드렸고 구조가 이렇죠. 싱크대를 잡아드렸고요. 등장고랑 옵션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물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해서 만든 아크릴 판이고요. 싱크대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구조 활용에서는 진짜 최상으로 제가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방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보시면은 1.5룸을 나온다고 하는 3룸, 1.5룸밖에 안 나온다는 설계사의 말을 제가 무시하고 3룸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만든 구조예요. 거실 나왔죠? 주방 나왔죠? 화장실 나왔죠? 거실도 쓸만해요. 소파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방 하나, 여기 방 하차, 여기 방 둘, 방 셋, 그리고 여기가 베란다. 자랑 같지만 제가 의도한 대로 설계를 그려주고 나서 설계사가 혀를 내둘렀어요. 대단하다고. 도면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뽑는 업자는 처음 봤대요. 보시면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문이 하나 둘 셋 다 모여 있죠. 네, 실질적으로 조그만 면적의 구조에서는 사장되는 공간이 최대한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이 정도 했다고 참고. 여기 빨래 건조대도 있고 세탁기 넣었고 옵션도 다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접혔다 폈다 하는
스카이어닝 전기 모터로 움직입니다. 저쪽으로 나오는 길 있어요? 어떤가요? 이쪽으로 나오는 길. 있어요. 해가 가지고 올라가. 저 레일 쪽에 오일 처리는 나중에 따로 추가로 안 해도 되고요. 운영하면서. 네, 오히려 따로 갈 필요 없고. 네. 네. 다시 한번 펴주십시오. 펴야죠. 네. 안에 이미 그리스가 달려가지고 네. 차내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레일이 있어가지고. 따로 관리는 안 해줘도 네. 되네.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사무실 들어왔고요. 우리 귀여운 두 마리, 얘가 민수, 얘가 세민이.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나? 얘는 지금 고3이 되고 얘는 이제 고2가 돼요. 참 옛날 일이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다 돼가고 오늘은 사무실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5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보니까 제가 안양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이었거든요. 오늘 무슨 거기 재개발 관련해 갖고 회의를 한다고 원주민들 다 모이라고 하네요. 무슨 안양시청 무슨 대강당인가 거기서 모여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총 세대수가 현재 2,000세대 좀 넘는 걸로 아는데 아파트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3,900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의 뭐 더블로 되는데 단지가 꽤 큰 것 같죠? 27년도나 28년 정도에 관리 처분해서 이주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건물 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은 입주 시점을 2030에서 33년 정도로 본다 하더라고요. 거기 오늘 회의 일정 갔다가 이제 오늘 하루는 일과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혹시 좀 뭐 찍을 수 있으면 찍던지.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 만약에 앞으로 있을 시공사 선정 시기 때 좋은 기회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최고의 작품으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약 5분여 된 영상 보시고 다시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공을 원하신다면, 조합원 프리미엄에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5분 뒤 기대는 확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대한민국 건축의 역사가 된 어떤 건설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롯데건설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몇 개의 건설 회사가 있을까요? 무려 약 10만여 개. 그 중에서 50... 구역을 조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비계획을 결정을 통해서 최고 층수 49층 이하, 최고 용적률 360% 이하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대수는 기존 계획보다 1,300여 세대 늘어난 3,856세대로 계획이 되었고, 이 중에 3,119세대가 일반 분양이 가능한 세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현금 납부에 대한 사항이 이번 계획에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비 사업의 특성이 그 기존 기반 시설 대비해서 오늘 일정 다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쉴까 합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0분 정도. 오늘 재개발 회의 참석하면서 친구랑 뭐 서로 아내에 대해서, 각자 아내에 대해서 얘기도 좀 많이 했고, 집이 조용하네요. 큰아들은 처남네 가고, 이 철딱선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밑에서 운동하고 있고, 엄마는 2층에서 텔레비 보고, 저도 이제 오늘 하루 일과 마무리하고 마지막 촬영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도 뭐 별다른 일은 없었고, 뭐 그냥 인생이 좀 허무하고 속상했다, 이 정도. 솔직히 돈은 벌어서 뭐 하나 하는 생각, 이 정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뭐 와이프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 우리 가정을, 아이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소중한 시간 낭비하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내 와이프라는 거, 내 일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거, 그냥 하루가 또 마감이 기쁜 하루는 아니네요. 우울해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고 영화 한 편 보고, 내일 오전에 현장에서 실측하는 거 다시 한번 보고 작업 준비시키고, 크리스마스 때는 조촐하게 엄마, 나, 둘째 이렇게 셋이서 내가 요리라도 해서 뭐 스테이크랑 케이크라도 간단히 먹고 조촐하게 보내려고 그래요. 그냥 지나가기에는 뭔가 더 억울해. 그렇게 하고 연말 연초 최대한 우울하지 않고 즐겁게 보내려고 계획을 짜보려고 그래요. 나 내 시간이 아까워. 그냥 이렇게 버리기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오늘은 이상.